자나깨나 조국을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 뭐 신당만 한 레고성입니다. 건가요 지금 새로 나온? 대한민국 부동산 이대로 괜찮은가? 아, 네. 풀도입니다. 그 중심에 예.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 그렇죠. 굉장히 지금 네. 다음 분 소개해 주세요. 할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그냥 대한민국 국민 송입니다. 네, 저는 대한민국 건강, 건강. 안전 정말 여기는 행안부구나. 네, 건강과 안전 그리고 그거에 대한 어떤 복지 이런 것들에 너무나도 지금 관심이 많고 나이가 나이인 네. 만큼 예. 네, 어쨌든 그럼 자기 소개 류씨 아저씨입니다. 예. 네. 말모이를 레고성님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맞아요. 설명을 네네 해주시고 나서 간단하게 시작하면 해볼 거고요. 그 뭐지 설명을 드리자면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하나의 단어를 가지고 서로 이제 그 생각대로 브레인스토밍을 공유하고. 하는 거예요. 뭐 어렵지는 않고. 맞아요. 근데 오늘 주제는 이제 오늘 단어는 레고성이 굉장히 애국심이 투철하다 보니까 그렇죠. 유니클로 했죠. 레고성 맞춤형 단어로 예. 만들었습니다. 대한민국 근데 대한민국 여기서 제가 여기서 좀 이제 또 의문이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제 네네. 스스로 되게 애국자라고 생각하고 전쟁이 나면 예. 바로 참전하고 조국을 위해서 내가 하겠다 의자 조금만 당기세요. 생각을 하는데 이게 입만 애국인 건가? 예, 우리도 의문이 상당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알아요? 알죠. 전쟁 안 나왔잖아. 아직 총알 안 빗발쳤잖아. 예, 어, 커밍아웃인데 이 정도면 거의. 그러니까 예. 저도 그런 되게 이제 고민이 많아요. 진짜 내가 애국할 수 있을까? 애국하는 사람일까? 내 성격이. 레고성이 대한민국이라는 존재를 깨달은 게 한 몇 살쯤 돼요? 그렇게 애국심이 어떻게 보면 태어난 게? 초등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1학년 때. 1학년? 정확히 좀 기억이 나는 스토리가 있어요. 막 그 만국기를 걸잖아요. 네. 운동회하고 하면 그때가 막 그림을 그렸는데 막 내가 다른 나라 국기랑 우리나라 태극기까지 딱 걸었지. 근데 나는 태극기라는 말이 우리나라에만 쓰는 말인지 몰랐었던 거야. 아. 일본 태극기, 아, 미국 태극기 귀엽다. 이런 식으로 태극기를 귀엽다. 다 적었는데 선생님이 아니야 형진아 태극기는 딱 하나야. 우리나라 네. 태극기. 다른 나라 국기라고 하는 거야. 태극기의 의미 딱 그때 공부하면서 가슴이 초등학교 때 그 태극기 날리면 노래 뚜루루루루 왜 이제 왔어요? 약간 이런 느낌 가슴이 받으면서 끓어오르면서 가슴이 끓어오르고 근데 나이가 들면서 역사를 공부하고 제가 역사 좋아하잖아요. 하다 보니까 참 이렇게 병신 같은 나라도 없었구나. 병신 같은 왜? 아유, 이렇게 침략당하는 역사에 대해서 병신처럼 막 이렇게 눈 막 두들겨 맞고 맨날 막 아우 다 끌려가고 막 강간 당하고 막 이런 거 보면서 진짜로 막 가슴속에 우라통이 터지잖아요. 그랬던 또 막 그러다가 또 고구려를 공부하면 또 가슴속에 그 웅장한 어떤 이 만지골판을 한국인이라면 달려. 고구려라고 생각하면 말을 타고 대륙을 휘젓고 중국인을 학살하던 그 고구려의 그 막 압도되기도 하고. 내 편일 땐 또 영웅이야. 그리고 제가 이제 막 서양 논문도 되게 좋아하고 되게 영화도 좋아하고 역사도 좋아하는데 전 세계에서 다 두루두루 공부하고 하다 보니까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서양 애들은 막 사무라이나 닌자를 빨기도 하고 우리들은 기사도 정신 이런 거 빨기도 하고 게임을 할 때는 막 기사 서양 판타지가 많으니까 아무리 그런 걸 하고 해도 충족되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어. 무엇이었냐? 어차피 나랑 상관없는 새끼들의 얘기거든. 사무라이고 닌자고 무슨 뭐 저기 뭐 서양의 무슨 뭐 총 뭐 되게 뭐 란츠크 네어트랑 뭐 되게 유명한 뭐 검술가라든가 뭐 사자왕 리처드 뭐 이게 다 뭔 소용이야. 뭐 살라딘이랑 뭐 다 뭔 소용이야. 우리랑 상관없는 사람. 이순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이순신, 을지문덕, 광개토 대왕 유명한 사람 많아. 네. 척개광인가 그 저기 소드마스터 한국에 하여튼 그런 사람들. 김두한. 그런 사람들이 진짜 똥 뿌리고 막 했죠. 그렇지 오물추적 사건. 네. 김두한도 애국으로 들어갑니까? 똥 뿌렸잖아요. 아니 근데 그건 좀 나라를 위해서. 좀 오해 소지가 있으니까. 어쨌든 그럼 우리 이렇게 먼저 이야기를 해보자. 좀 긍정적인 면부터 하고 그다음에 예. 부정적인 면을 해볼까요? 긍정적인 면. 네, 대한민국이어서 좋은 점. 국민성이죠. 우리들의 네. 국민성. 우리들의 국민. 어떤 국민성이요? 그 잡초와 같은. 아하. 밟아도 밟히지 않고 어떠한 시련이 찾아와도 우리는 불굴의 의지로. 근데 이거는 증명이 된 거잖아요. 한강의 기적. 그쵸. 우리 저 폐허 속에서 만들어냈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선조들이 조상님들이. 인도 다음으로 우리 아버지 세대, 그지였다고. 할아버지 세대들이 내가 겪었던 고통과 힘든 배고픔을 내 후손에게 물려주지 않겠다. 또 그 마음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우리네 아버지들은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셨고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어머니들도 마찬가지고 가정에 충실했겠지만 저는 그건 것 같아요. 내 자식에게, 내 후손들에게 이 땅을 물려주고 좀 더 살기 편한. 자기는 고통받았지만 그러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노력하지 않았었나. 근데 저도 그런 생각을 딱 들을 때마다 좀 막 눈물이 날 것 같고. 눈물이 나죠. 반대로 이제 그 까는 거, 부정적인 거. 대한민국 제일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또 국민성이 있지 않을까. 왜? 어떤 그러니까 국민성이라기보다도 국민성이라고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정치를 대하는 국민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현대인들이 그러니까 뭐 색깔론 그런 거잖아요. 나는 빨간색 좋아하면 무조건 거기고 파란색 좋아하면 거기고. 아니 그 새끼가 잘못을 했는데 범죄자인데도 여기가 맞는 거야. 여긴 다 음모론이야. 애들이 얘기한 건 다 거짓말이야. 이거 완전 핍박받고 있는 거야. 막 이렇게 믿어버린다든지. 뭔가 그런 되게 좀 이분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내 동네 우리 집 앞에다 뭘 해준대 누가 파란색이. 그럼 파란색 뽑고 빨간색이 뭐 좀 이렇게 큰 카테고리에서는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빨간색 뽑고 저는 이렇게 좀 섞어가면서 찍는 스타일이거든요. 섞어서 보라색으로 만들어서. 그런 느낌이죠. 아니 그러니까 자기 이득에 맞는 거. 원래 정치를 하는 올바른 투표 방식은 그거가 맞다고 보는데 그 사람들이 뭘 하는지 몰라. 우리 동네에다 뭘 해주는지도 모르는데 일단 파란색이 맞는 거야. 뭐 색깔 공부하는 것처럼. 근데 저는 그런 어떤 어떻게 보면 진짜 그거는 조선시대부터 있었던 피집에 정말 쓸데기 없는 그런 사상들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게 아닌가. 핍박받고 있다. 다른 분들은 어때요? 대한민국에 대한 불만? 아니면은 뭐 불만이라기보다는 국뽕이라도? 얘기 쭉 들으니까 저도 국민성 관해서 좀 얘기를 들었는데 아까 이제 레고성님은 그 국민성의 장점 중에 하나가 후손을 위한 걸 물려주기 위해서 뭔가 나라를 지킨다거나 보호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다라고 했는데 그것도 맞고 그리고 풀도님이 얘기하신 부분도 좀 맞다고 생각해요. 그냥 나라 전체의 국민성 같은 게 이거 저도 약간 공감하는 게 아마 침략을 많이 당해서 그리고 위치가 침략당하기 좋은 사실 위치였잖아요. 침략의 요충지죠. 왜냐하면 중국이나 러시아도 여기를 밀고 들어와야지 온전한 이 대륙을 다 차지하는 거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큰 대륙으로 나가기 위해서 한승역이잖아. 이제 우리나라의 거점을 삼아서 군대들을 심어놔야 이쪽으로 뻗어나가기 쉬우니까 그래서 그런 요충지였어서 애초부터 정말 침략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었던 위치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계속 두들겨 맞으니까 국민들이라도 뭉쳐야 이 나라를 안 뺏긴다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거네요. 우리를 지배할 수 있는 거는 내가 원래 지배하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그 누구도 될 수 없어. 저는 그래서 국민이 주인 의식이 되게 강한 게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국민성이죠. 장점이 단점이라고 생각하는데 뭐 일단 장점으로 이제 승화를 시키자면 처음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막 삼국시대부터 그런 게 많이 드러나진 않았고 아무래도 좀 역사 관련해서도 연구가 많이 된 게 이제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조선시대다 보니까 왜 조선시대 때 되게 이제 특이한 뭐 얘기 중에 하나로 나오는 게 호국불교. 그러니까 원래 불교 스님들은 살생하면 안 되는데 우리나라는 스님들이 다 죽이고 다녔잖아요. 호국불교, 승병이라고 하면서 호국불교라고 하면서 그리고 이제 뭐 전봉준 같이 그냥 정말 농민들 사이에서도 사람 죽여버리는 이제 군인들도 나오고 이런 거 자체도 다른 세계적인 역사를 보면 세계사를 보면 별로 흔하지 않은 이제 건데 우리나라에서만 유독 나왔다라는 것도 결국 그런 영향, 지리적인 영향 그리고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그 문화가 결국 그 조선이라는 나라가 망하고 그 다음에 뭐 독재자 정권이건 아니면 뭐 민주화 됐었건 간에 다 결국 국민의 일부가 독재자를 무너뜨리거나 혹은 내 손으로 뽑은 대통령까지 무너뜨리고 다시 대통령을 세우고 이런 나라가 된 것도 이 주변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세계사를 봐도 사실 몇 없잖아요. 그러니까 프랑스가 사실 그런 걸 얘기할 때 늘 프랑스가 거론되긴 하는데 지금의 프랑스를 보면은 그닥이야.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게 되게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죠. 그리고 그게 이상하다고 안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일종의 그러니까 국민들이 내가 진짜 주인이다. 헌법 말대로 국민에게 주권이 있다. 이거를 정말 잘 기억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만큼 국민의 자의식이 세서 그 외부와 그러니까 이 다른 국민들과 내가 다르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너무 강한 게 전 단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한국인이 만족할 줄 몰라서 그런 것 같아요. 뭐 그런 것도 있고요. 근데 그래서 사실 남들과 다르면 안 되고 그러니까 오히려 정치인들은 욕하는 건 상관없는데 이 국민들 사이에서는 서로 이렇게 소위 말하는 눈치 문화도 엄청 심하고 하니까 전 자살률이 높은 심하죠. 것도 그 이유라고 보거든요. 남들과 내가 다르면 안 된다. 윗대가리와는 상관없이 진짜 남들과 얘가 뭐 예를 들어 이 나이 때 취직을 해가지고 이 나이 때 얼마의 돈을 벌고 이 나이 때 결혼을 하는데 나는 그렇게 못했네. 근데 우리나라는 또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못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비난하잖아요. 다른 나라에서는 오히려 못하는 뭔가 소외된 무리가 있으면 그 사람들을 위한 뭔가 이 제도를 바꾼다던가 투표를 잘해가지고 그렇게 한다던가 해주는데 우리나라는 사실 개인의 비난이 되게 크잖아요. 그게 국민의 자의식이 너무 세기 때문에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나라가 조그만 데 비해서 굉장히 많은 그걸 이뤄왔잖아요. 저는 결국 선진국을 문 닫고 들어간 것 자체도 되게 국민성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한 자의식이 그러니까 장점이 곧 단점이 된 케이스죠. 네. 저는 우리나라 서사 좋아해요. 멋있지 않아요? 그냥 외세 그렇죠. 침략 되게 많이 멋있어요. 당했는데 유일하게 어디 가서 이렇게 설명할 기회가 있다면 되게 멋있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그냥 같아요. 되게 재밌어요. 식민 지배를 받았던 나라 중에 유일하게 선진국이 된 나라다. 그래서 왜 그거 아시죠? 외국에서도 개발도상국들이 자기네들 나라 이제 그 경제 컨설팅 같은 거를 맡길 때 예, 벤치마킹하거나 하는 걸 할 때 다른 제국주의 나라는 이미 다 식민 지배를 했던 나라라 진짜 꼴값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어디 침략했었던 게 없고 근데 또 돈을 주고 맡기면 일타 강사처럼 엄청 잘해준대요. 우리나라가 효율의 민족이잖아. 아 그런 거 내고성이 엄청 잘할 것 같은데. 네. 아니 그래서 우리나라 그 컨설팅으로 많이 수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개인적으로 박정희 싫어하지만 새마을 운동이 되게 많이 수출된대요. 맞아요. 예, 예, 예. 아. 그게 이제 아무래도 레퍼런스로 삼기 개발도상국에서 되게 좋아요. 예, 그래서 그거를 아예 그대로 정말 가져가가지고 그 운동 그대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나라에 맞게 이제 바꿔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하긴 한데 그냥 그런 거 자체도 여튼 우리나라 사람들은 약간 국뽕인 거잖아요. 이 국민성을 그러니까 사실 박정희가 새마을 운동을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일부의 국민들도 있긴 하지만 내가 보기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시기 때 그러니까 박정희를 추억하는 이유도 그 사람의 이제 성과도 물론 약간 있겠지만 사실 그건 국민의 성과인데 국민의 성과를 대표자의 예. 성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때문에 예. 이게 있는 것 같고 그게 이제 국민성이에요. 그때 그냥 그 나라 사람들 그때 그 시대 사람들이 진짜 열심히 살았었던 결과예요. 그분들이 저는 바라는 게 있다면 그분들이 그 새마을 운동으로 우리나라를 일으켰던 사람들이 그거를 그냥 온전히 본인 공으라고 생각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 맞아요. 근데 이제 막 그런 강력한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런 식으로 좀 그 국민들 그러니까 오히려 나를 내려치고 그러니까 난 자꾸 굳이 안 그러셨어도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우리나라도 겸손의 미덕이 있는 나라라서 그런 것 같아요. 이것도 뭐 윗사람 이렇게 모시고 네. 그리고 또 그 윗사람을 통해서 잘못하면 뒤질 수도 네. 있다는 그 사례들을 많이 겪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데 또 의외로 네. 그런 거 겪은 거 치고 네. 대통령들 잘 죽였어요. 혼자서 죽이고. 결국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근현대에서 보면 되게 재밌어요. 진짜 재밌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 그 이제 초대 대통령도 별로 좋아하지 않기는 하지만 뭐 사실 초대 대통령이 뭐 추대되는 과정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대통령들 몰락의 과정을 보면 몰락의 과정 그리고 막 진짜 소위 말하는 군인들 출신 대통령 계속 나오다가 문민정부 처음 탄생 이런 것도 솔직히 보면 재밌고 근데 이게 거의 100년도 안 된 역사에서 다 일어났다. 그러니까. 이것도 재밌고 저 우리나라 역사 되게 좋아해서 그런 게 재밌고 좋고 근데 한국의 맛이 그런 것 같아. 모든 게 그게 막 맵고 짜고 달고. 맞아요. 네. 그리고 그래서 자극적이야. 네. 음악도 되게 한이 엄청 많잖아요. 막. 이게 음악으로도 아니 그리고 다 때려 넣잖아요 음악.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 말한 것처럼 음악으로도 그게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늘 이제 그 K-팝이 약간 안 좋은 표현이지만 또 좋게 해석하면은 또 다르게 볼 수 있는 게 근본이 없다거든요. 우리나라는 근본이 없는 게 장점이야. 그러니까 어디서 다 끌어와. 어디서 다 끌어와서 되게 그럴 듯하게 만들어. 맞아요. 아니 흑인들 많이 죽고 했지 않습니까 옛날에. 네. 근데 그들의 그 죽음의 어떤 바라보는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그리고 뭐 그에 따른 음악 같은 것들 보면은 그렇게 슬퍼 보이지가 않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는 아이고 막 진짜 완전히 그냥 사람의 죽음이 그러니까 진짜 처참하게 죽는 것들을 항상 이렇게 역사 속으로 보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투영되는지 모르겠는데. 네. 아니 근데 물론 이제 흑인 노예의 역사도 너무 슬프고 그런 건 사실이지만 그거는 또 그런 차이도 있는 것 같아요. 그 흑인들이 가장 슬퍼하는 게 내 뿌리와 내 역사의 정체가 남아있지 않아서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서 아예 말살이 돼버려가지고 오히려 추억을 못하고 내 뿌리가 어딘지도 찾지 못하고 그런 것들이 되게 어떻게 보면은 잘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민족 의식도 약한 반면에 우리나라는 이것도 아까 잠깐 얘기했던 부분인데 진짜 온갖 나라들이 우리나라 지배하려고 엄청 애썼는데도 결국 지금 한국어 쓰고 있고 이 그때도 얘기했듯이 어디서 온지도 모르는 한국어 어느 나라와도 공통점이 없는 갑자기 뿅 튀어나온 한국어. 갑자기 궁금한 건데 약간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 어쨌든 지금 대한민국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가장 국뽕이 차올랐던 순간이 언제예요? 나는 2002년 월드컵이요. 저도 월드컵인 것 같아요. 옛날 사람이야. 너무 옛날 아니 사람이야. 진짜 아무 생각 없다가 월드컵 때만 되면은 와, 진짜 대한민국 참 이게. 그러니까 이게 왜 TV 넘기다가 그때 그 장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진짜로 넋놓고 보게 돼. 그렇게 따지면 88 올림픽도 장난. 그거랑은 좀 달라. 그때는 이러고 봤으니까 엎드려서.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그 역사적인 그
그 찰나의 순간이 없고 88 올림픽은 그냥 그 올림픽 기간. 전체 자체가 그냥 국뽕의 순간인 거고 2002년은 월드컵 때는 그 막 골 넣는 순간 있잖아요. 그리고 역전하는 순간이다. 맞아요, 그럴 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왜 스포츠가 국뽕과 연결되는지 모르겠는데 물론 저희 어머니아버지는 또 굴렁쇠고 그거 보면서 이제 가슴 뜨거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맞아. 3S 네. 정책이 그냥 국민들 하기 싫다고 하는 게 그것 때문이죠. 스포츠로 이런 국민들을 네. 간단하게 그치, 국뽕을 그치. 차오르게 만들 수 그치. 있으니까. 너무 신기한 거야. 너무 신기한 거야 그때가. 그래서 이게 약간 연장되는 얘기로 뭔가 궁금증이 생겼는데 최근에 우리 그 국대 축구가 약간 말이 많았잖아요. 그 감독 때문에. 그래서 축구를 되게 못했잖아요. 성적이 안 좋았잖아. 아시안컵 때. 그래서 이제 축구 좋아하는 애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불현듯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는 왜 축구를 잘해야 되는 건가? 갑자기. 왜 공놀이를? 그러니까 이게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긴 했어. 왜냐하면 국대가 무슨 연봉을 더 많이 주고 뭐 따로 보너스를 챙겨주고 뭐 그러니까 그런 개인적인 걸 그 선수 개인에 대한 걸 떠나서 지금 현 시점에 대한민국이 축구를 잘했을 때 우리 국민들이 얻는 실익이 무엇인가가 궁금한 거예요. 근데 없어. 내가 아무리 살펴봐도 없어. 있죠. 해외여행 갔을 때 손흥민, 손흥민. 그래서 뭐 서비스로 뭘 하나 더 BTS 보는구나. 손흥민 봉준호 레츠고 다 있는 거죠. 예. 뻥지너, 뻥지너 이러면서. 예. 서비스로. 그렇죠. 예, 그 야시장 같은데 가면 근데 예, 꼬치 몇 개 더 주죠. 우리나라가 1등 하면은 뿌듯하니까. 근데 그거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냥 네. 딱 3S 자체가 국민을 되게 쉽게 단순하게 그러니까 이건 또 종교 얘기랑 비슷한데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가장 쉽고 싼 통치 수단이라고 그쵸. 생각하고 플러스 거기다 유독 다른 스포츠 중에 축구가 그러한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 거는 가장 국민들이 하기 쉬운 운동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농구는 골대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 야구는 룰도 많고 야구장이 있어야 되는데 반해서 사실 축구는 공만 있으면 돼요. 맞아요. 공만 있으면 돼요. 그것 공도 필요 때문에 그 미국이 암만 그 MLB를 키우려고 해도 결국 축구에서 그 프리미어리가 제일 돈 많이 벌어간다고 하잖아요. 물론 이제 선수 사는 돈은 미국이 훨씬 비싸다고 하지만 뭐 중계권이나 이런 거 전체 수익으로 봤을 때는 축구가 큰 이유도 그거 같고. 그래서 신기해요. 딱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따지면은 지금 그 하나로 대한민국을 하나로 묶기 가장 쉬운 게 그런 스포츠라고 엔터테인먼트. 엄밀히 따지면.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21세기의 대한민국이 하나로 뭉칠 이유가 없고 되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렇게 축구에 사람들이 열을 내고 화를 내고 이런 게 나는 에너지 소비로 받아들이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누군가를 미워하고 싫어할 에너지가 있으면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이렇게 진짜로 필요한 데 써야 되는 에너지를 다른 데 쏟고 있다는 느낌이 강했거든요. 그래서 굳이 왜 축구 못할 수도 있고 잘할 수도 있고 뭐 그냥 어떤 정의와 불의를 위해서 막 쏟아야 될 것들을 그러니까 왜 되게 내가 보기에는 굉장히 좀 에너지가 아까운 거야. 그 어린애들이 못할 수도 있지. 못할 수도 있고 잘할 수도 있고 뭐 하는 거지. 또 누굴 탓할 수도 있고 다 좋다 이거야. 근데 왜 우리는 꼭 잘해야 되는 건지를 모르겠는 거야. 그냥 못해도 되고 우리나라랑 경제 수준이 비슷한 나라를 아시아권에 찾다 보니 뭐 싱가포르도 있고 뭐 대만도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그들이 축구를 잘하는지도 몰라. 축구팀이 있는지도 몰라. 그런데 그 사람들은 우리가 아무도 무시를 안 해.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력이 그 정도는 됐어요. 그러니까 축구를 못해도 어디 가서 무시당하는 나라는 아니야. 아니 근데 그 나라 사람들도 자기는 자국 축구 보고 욕 많이 해요. 그래? 많이 하는 똑같아요. 우리는 2002년 월드컵 때 이 정점까지 살짝 올라갔잖아요. 그거를 알기 때문에 만약에 그때 안 됐어봐요. 그럼 별로 축구 관심 없었을걸요? 아니 그리고 100점 맞아된 놈이 아니 그리고 98점 국대도 맞고 사실 그때 이후에 못해가지고 엄청 못했어요. 이게 추락해서 인기 없는 시즌이 있다가 갑자기 우리나라에서 위인이 탄생하는 바람에 주목도가 더 높아진 것도 있어요. 만약에 손흥민이 없었으면 이 정도로 관심 안 받았겠죠. 기대치를 확 올려놓은 거지. 맞아요. 그러니까 나는 스타의 탄생으로 인해 이게 명과 암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 김연아가 등장을 해서 우리나라가 피겨에서 되게 입지를 쌓았단 말이야. 근데 그 이후로 없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스타 탄생도 그래서 되게 중요하다니까요. 사실 여자 배구도 김연경 아니었으면 이 정도로 조명 안 받았겠죠. 근데 그럼 이제 손흥민 이후로는 우리는 이제 이만큼 축구를 못해도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대 축구를 욕을 안 할 것인가? 아니야 하긴 하되 하다가 관심이 인지도가 없어지겠죠. 떨어진다. 관심도가 떨어진다. 왜냐면 진짜 실제로 한 2014년 월드컵이 죽쓰고 이럴 때는 이 정도로 관심이 있진 않았어요. 그죠? 사람들이. 갑자기 막 봅슬레이 천재 나타나가지고 봅슬레이 막 미친 듯이 타버려 막. 그러면 이제 봅슬레이 타고서 이게 싹 벗겨졌는데 잘생겼어. 아니 그거 봐봐요. 막 최근에 막 쇼트트랙도 엄청 이슈 많잖아요. 근데 거기에 스타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그만큼 관심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국민성이네.
아니 국민성. 그러니까 일종의 국민성 플러스 스타가 그래서 중요하다. 근데 그 스타는 어느 그 뭐지 분야에서든 있고 없고의 차이가 그 사람들의 있죠. 관심사를 몰고 돈을 끌어오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어디 모여 있는 집단 중에 이렇게 스포츠에 관심 없는 남자들이 있는 집단은 여기가 처음이에요. 그러게. 그러니까 안 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축구를 농구를 안 할 수 있는데. 근데 심지어 그 게임도 그렇게 좋아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게임도 그거지. 애들이 나는 거지. 아 그거 경쟁을 너무 싫어해서 신기해서도 여기. 난 경쟁을 싫어. 나도 그건 맞아. 다들 되게 비둘기 같으신 분들이 약간 축구 얘기 나와서 한 얘기인데 제가 이제 저는 이제 게임을 하잖아요. 그럼 게임 커뮤니티도 많이 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되게 신기한 현상 중에 하나가 그 축구 관련 커뮤니티에서는 굉장히 정책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FM 코리아나 뭐 싸주리나 뭐 아니면은 인벤에 이제 그 게임 그러니까 축구 관련된 커뮤니티 사이트는 굉장히 정치 얘기를 많이 해. 그러니까 제가 이제 게임을 와우를 하잖아요. 와우 커뮤니티에서 단 한 번도 정책을 본 적이 없어요. 대통령 선거라든 총선을 하든 뭐 전혀 그런 걸 못 봤는데 거기서는 그게 일상인 거라. 축구 좋아하는 애들한테는. 그래서 그때부터 약간 축구 좋아하는 사람들이 무서워지기 시작했어요. 왜요? 정치 그러니까 가지고 그게 아니라 얘네들은 어쨌든 네 편 내 편 갈라서 싸우는 게 익숙한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축구 좋아하는 애들은 나를 그러니까 네 편이든 내 편이든 뭔가 심적으로 생각하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가 국민성이 그러니까 네 편 내 편 가르기가 되게 쉬운 국민성인 것 같아요. 그래 아까 그게 이어지는 얘기죠. 그래서 나와 다르면 엄청 배척하고 싫어하고, 그러니까 개인의 성공을 못하는 사람이면 얘는 이미 패배자 취급이 돼가지고 그 개인을 엄청 압박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살률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진짜 국민성이 너무 극단적인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진짜로. 북랑 정치의 폐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이제 진짜 이거는- 국민성이라.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교육을 통해서 어린 애들 때부터 바꾸는 역시 수밖에 교육. 아니 근데 바꿔도 크게 안 바뀔 것 같은 게 애들이 어른을 보고 배울 테니까. 그치. 근데 우리부터 아니, 달라지려고. 네. 그러니까 모두 국민이 다 공부하고 열심히 저기 수양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애들을 불교 어디 국가로 가야 됩니다. 아니 우리는. 그러니까 다 이해하는데 그러고 싶지 않은 국민들도 대다수가 있어. 아니 그럴 수 있죠. 이거를 되게 유해지게 만들 수는 있겠지만 이것도 결국 총균세 같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대한민국으로 된 것 자체도 결국 그러한 역사가 있어서 이렇게 된 거라서 전 국민성 자체가 엄청 크게 바뀔 것 그죠. 같지는 않아요. 시간이 좀 지나면 또 모르죠. 막 초전도체가 네. 나타나 초전도체가 돼가지고 진짜 우리가 막 돈 많아지고 막 이러면 바뀔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자원이 없는 것도 한몫하는 것 같아. 그런 국민성을 가진 게. 아니 그리고 제가 이제 약간 딴 얘기지만 어떤 가족 중에 갑자기 이제 외국인이 생겨보면서 그 친구랑 얘기를 하면서 되게 많은 내가 그러니까 물론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내가 당연한 게 아닐 수도 있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던 게, 그 제 올케 같은 경우에는 삿포로인데 삿포로도 침략 역사잖아요. 오리지널 본토 그래요? 일본이 아니에요. 거기가 원래 류쿠 왕국이었나 따로 그 오키나와처럼 따로 왕국이 있었던 오키나와도 나라인데 유쿠는 저기 오키나와. 류쿠 오키나와 거기 여튼 다른 나라가 있었던 건데 거기도 무슨 년이었더라? 1700년인가 1800년대 침략 당한 역사. 그러니까 제법 최근이에요. 거기도. 러시아 계통이 많잖아요. 거기. 뭐 아마 그럴 인종 거예요. 자체가 러시아 계통. 그래서 그 친구는 내가 예를 들어 일본에 대한 비난을 해도 실제 속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거기 삿포로를 가서 그 역사 박물관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뭐 어르신들이랑도 봉사하시는 어르신들이랑도 나 한국인이라고 하면서 얘기해보고 이랬는데, 일본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일본이 잘못했다 되게 제 3자처럼 바라봐요. 그러니까 신기하네. 애국심 일본이 잘하면 뭐 좋은 거긴 한데 일본이 비난받는 거에 대해서도 나의 비난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니라고 해도 대한민국에 어디서 욕먹고 있으면 그걸 나의 비난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아니야, 사실 그런 게 맞아요, 아니야. 맞아요. 사실 우리나라 니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지 새끼들아. 우리나라는 야. 사실 잘못한 거 많잖아요. 그게 많죠. 이렇게 네. 식민지, 그러니까 뭐 어디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건 아니더라도 네. 개개인으로 나쁜 거라던가 뭐 외국 가서 사기치는 것도 많고 뭐 범죄도 많이 일으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그리고 또 역으로 생각하면은 누가 잘못한 한국인을 거론하면 그게 또 내 잘못인 것 같아. 맞아요. 근데 그냥 그 친구를 보면서 이게 애국심이라던가 나라와 나를 일체화시키지 않는 것도 가능한데 왜 나는 저렇게 심플하게 생각하지 못했을까? 맞아. 그냥 나 자신이 그냥 개인이 당당하게 법 잘 지키면서 준수하면서 살면 이 나라가 잘못하더라도 나라가 잘못했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건데 왜 나는 그렇게 머리로는 생각하면서도 갑자기 이 마음으로 갑자기 막 화가 막 근데 지금 끌어오르고 이럴까 이런 생각 많이 했었어. 지금 말씀하신 거가 그러니까 네. 국가와 나를 일체화시키는 게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얼마 전에 이제 그 유튜브에서 그 보다에서 봤는데 역사 관련된 거를 보다가 비슷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가 어디까지가 우리나라 역사라고 봐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였는데 고구려는 우리나라 역사죠.
그럼요. 고구려 우리나라 역사. 그러니까 발해는 발해도 우리나라 역사죠. 발해가 왜 우리나라 역사냐라고 물어봤을 때 거기서 지배계층이 우리나라 사람이었기 때문에 한반도인이었기 때문에 고구려 사람이었기 때문에 발해는 우리나라 역사다. 근데 거기서 그들의 지배를 받던 사람들은 다 말갈족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나라로 역사로 본다고 하면은 일제감정기는 그럼 우리나라 역사가 아닌 거야. 아하, 지배를 그렇게 받으니까. 왜냐면 지배계층이 일본인이었으니까. 아무리 한국 사람이 살았다고 한들. 그래서 그분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 땅을 지배했는데 거기서 살고 있는 국민이 우리나라가 아니라면 그걸 우리나라 역사로 봐야 되느냐라는 거였는데 어쨌든 그분이 말하고 싶은 건 그게 아니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역사라고 배우지 말고 우리가 알아야 할 역사로 배우자는 거였어요. 한국인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한반도인이 되게 역사적으로 특이한 게 뭐냐면은 민족과 영토가 일치하는 몇 안 되는 나라. 맞아요. 그래서 단일 민족이라는 얘기가. 그러니까 유럽만 가도 우리 민족이 여기 살았다 저기 살았다. 네. 그러니까 이 땅에 살던 사람도 이 민족 살았다 저 민족 살았다 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배우는 게 민족의 역사 따로, 그러니까 영토의 역사 따로 배우는데 우리나라만 희한하게 그게 일치화돼 있어서 그거를 동일시하지 않으면은 뭔가 미치는 거야. 미치는 거야. 그러니까 굳이 이제는 그렇게 역사 배울 필요 없고 우리가 그냥 알아야 될 역사로 배우자고 이렇게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맞아. 저도 되게 공부 많이 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유독 그래서 외국에서 예를 들어 활약하는 한국계 누구다라는 식으로 하면 사실 엄밀히 따지면 나는 우리나라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해외에 나가서 뭔가 차별을 받으면서 성공을 해가지고 자기가 한국계임을 상기하고 좋게 긍정적인 영향을 발휘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그걸 우리나라 사람들이 저 사람은 한국계니까 뭔가 한국에 대해 더 우호적일 거고 막 이렇게 생각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그걸 되게 기대하고 그렇지 않으면 배신이라고 생각해. 맞아요. 배신이라고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걸 어렸을 때부터 보면서 옛날에 링킨파크에 조세판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조세판 그 사람은 뭐 한국에 대해서 뭐 그게 없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가 유독 무슨 게 어떤 나라인이라고 했을 때 그게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더라도 이 어디에 뿌리인지를 유독 집착하는 느낌? 근데 그건 중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걔네들도 돌아오지 않으면 배신자잖아요. 걔네들은. 그게 중국과 우리나라가 심하고 다른 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심하지 않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개인이 그렇게 본인 스스로를 정의 내리는 건 상관이 없는데 왜 그거를 1도 관계없는 우리나라 사람까지 거기에 몰두를 해가지고 많이 그렇게 신경 얘기하냐. 써요, 사람들이. 저는 그러니까 그게 엄청. 마케팅으로도 좀 많이 엄청 신경 쓰고 좋아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구글 CEO가 뭐 한국계이냐 뭐뭐뭐 킴이야. 그러면은 우리나라 언론은 어마어마하게 그걸 다뤄. 기대를 해. 근데 맞아. 지금 예를 들어서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면은 그냥 경제지에만 실리고 말 거예요. 저는 그게 언론 탓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언론 뭐 사람들이 좋아해서 이렇게 쓰는 그러니까 걸 수도 그거에 있겠지만. 대해서 관심이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런 뉴스가 되게 익숙해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우리 뭐 김이박 중에 하나의 성씨를 가진 사람이 어디 대기업 CEO가 됐다거나 아니면 어디에 뭐 영화 감독이 됐거나 그러면은 굉장히 되게 이슈를 많이 해. 그러니까 관심을 많이 가지는데 그 사람이 저는 뭐 예를 들어서 할머니가 한국 사람이었는데 그때부터 뭐 집에서는 한국어를 썼어요. 그러면은 또 우리나라 국뽕 이만큼 차올라. 그러니까 요새는 맞아요. 저 사람의 성과가 집에서 한국어를 썼기 때문이야. 내세울 게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그래서 그럴 수도 있다. 그러니까 물론 그게 이제 조회수 빨아먹기 좋으니까 언론에서 그렇게 자꾸 비춰지는 것도 있고 그래서 요새는 그거를 되게 분리를 많이 하려는 사람도 있지만 아직까지 그걸 너무 일체화시키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서 이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거를 내가 국뽕을 느낀다는 것 자체가 좀 자존감이 많이 하락되는 건데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나라를 되게 오히려 좀 저평가하는 행동인 그런 거 것 우리나라 같아요. 사람들 그거 유튜브 되게 좋아하잖아요. 외국인들 나와서 한국 음식 먹는 거 유튜브 그런 거 막 불닭 아니, 먹는 칭찬해주는 거. 유튜브. 그런 거 엄청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게 네. 자랑거리가 없어가지고 네. 그런 거 보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미국에서 세계 음식 박람회 막 이런 걸 하는데 당연히 김치라는 것도 있으니까 이렇게 먹어보잖아요. 그 사진 탁 찍어가지고 김치 먹는 미국인 이렇게 하면서 대한민국 김치가 근데 세계를 솔직히 제패한 것만 기분이 좋긴 해. 좋긴 좋아 솔직히. 기분이 좋아. 솔직히 좋아. 뭐 북미 올해 차 1등 뭐 현대기아차 뭐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제가 미국 가봤는데 거의 안 타더라고요. 많이 안 타요. 도요타가 더 많아요. 근데 그런 거 보면서 사람들은 막 현대 그러니까 기아지 이게 막 나랑 전혀 상관이 없는데 저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보면서 그냥 그 옛날에 그 돈 박신영의 썼네. JYP 그 길 가다가 이제 미국인 이렇게 길 가 잡지를 파는데 잡지에서 딱 보니까 JYP 나와 있다고 이거.
근데 거기가 광고지면이었거든요. 그냥 거기서 빌보드 잡지사에서 JYP를 취재해서 한 게 아니라 그 광고지에다가 이렇게 올린 건데 그걸 보여준 거거든요. 사람들 거기에 또 열광했죠. 그쵸, 예. 그쵸. 그 그리고 마케팅으로 이제 또 써먹는 거지. 우리나라 또 마케팅 중에 유명한 게 거기 어디죠? 그 뉴욕의 그 전광판? 타임스퀘어. 타임스퀘어 전광판에 뭐 하나 뜨면은 그렇게 사람들이 좋아해요. 그 비빔밥 맞아요. 광고도 그때 거기. 예. 돈 주면 다 해줘. 그 블루체스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돈 주면 다 해주는 건데 희한하게 그렇게 좀 대국에 우리나라에 누군가가 그 성과를 내면은 네. 그렇게 좋아했어. 근데 그게 또 어떻게 보면 나쁘게 볼만한 게 아닌 게 그 당시 그러니까 8, 90년대에는 그런 사람들이 좀 없었죠. 없었으니까 응원을 네. 해줄만 했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박세리가 얼마나 그 IMF 때 그 그러니까 당연히 대학을 우리나라 박찬호하고. 사람들이 활약하고 다녀가 인기 많은 거를 응원해 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제 그게 조금이라도 잘못했을 때 갑자기 맹비단으로 가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심하다 이거죠 저는. 어떤 느낌이냐면 네. 그 장남 같은 느낌 있죠. 네. 장남이 공부를 잘해가지고 뭐 이렇게 누나가 막 공장에서 막 일해가지고 얘를 공부시켰는데 근데 그 장남이 저 음악 하고 싶어요 이러면은 야 이 새끼야 이가 임마 우리 집안 기둥인데 이런 느낌. 아니 근데 뭔가 좋아하고 그런 거 보면서 국뽕 차는 건 전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잘못하거나 뭐 비난받을 일을 했을 때 막 상상 이상으로 쥐가 뭔데 비난을 도와준 게 뭐가 있다고. 그래서 저기 누구지? 저기 러시아로 귀화한 스케이트 선수 그 안 스티븐 스티븐 아니 무슨 아니지? 스티븐 안도르 아닌가 무슨 빅토르 빅토르 그래. 한국 이름이 뭐였지? 안현수. 안현수. 맞아. 겁나 욕먹지 않으세요? 근데 그거의 정점이 스티븐이야. 그거는 좀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나는 그 사람들을 미워하는 게 다 이해는 되는데 저도 미워요. 미워요? 난 진짜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밉진 않거든. 내 개인이 그냥 내 개인 그 사람 얄밉잖아요. 얄밉잖아요. 쥐 뭐 저거 한다고 막.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한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때 그냥 친일을 한 거야. 안 얄미워요? 얄밉기 그러니까 나는 그 사람이 그 선택을 안 했다고 해서 나한테 내 삶에 내 삶에 뭐 맞아요. 잘못은 나랑 없어. 상관없어요. 근데 저는 그리고 대부분의 그리고 그 당시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고 살았어. 오히려 독립운동가가 되게 특수한 케이스잖아. 그죠. 그러니까 나는 그 사람이 정말 내가 대의를 갖고 미국 사람이 되겠어, 아니 러시아 사람이 되겠어가 아니라 그냥 그 순간에 제일 가장 합리적인 유리한 선택을 했는데 이렇게 가는 게 낫겠다. 그죠. 근데 맞아요. 그 사람 입장에서 합리적인 선택이고 바른 선택일 수도 있어요. 근데 네. 굳이 이렇게 적구로 갈 필요가 있나? 아니 적극이고 공산당이잖아. 적국이야. 그래요? 그럼요. 거기 독재인데. 독재 다 싫어하시잖아요.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면 다 그럼요. 자유민주- 투표하는데 아니면 다 자유민주주의 소용없어요. 근데 단어 자체가 너무 공산당 구호 같은 느낌 안 들어? 어. 자유민주주의 이런 거? 아니 근데 그냥 걔들 입장에서 우리 그러니까 괴뢰당이에요. 위쪽 나라도 네.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인 맞아요. 공화국이잖아요. 거기 중국도 인민주의 그저거잖아요. 무슨 나라? 중화인민공화국인가? 근데 저는 물론 이제 적국이라고 받아들이는 것도 다 좋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또 실익이 있으면은 그 적국에게서 그 실익을 빼내는 것은 정말 훌륭한 성과 아닌가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러시아에다가 우리가 뭐 반도체든 차든 막 이렇게 팔아서 비싼 값에 팔아갖고 폭리를 취해. 그럼 테러리스트한테 돈 주고 막 인질도 받아오고 이래도 상관없는 그러니까 거죠? 테러와의 협상은 없는 그러니까 겁니다. 테러는 그거는 이제 범법적인 행위인 거죠. 우리는 무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걔네랑 무역하는 거 범법이잖아요. 러시아랑? 러시아 걔네 저거 다 수출이랑 그런 거 막혔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그걸 옛날에. 막히기 전에 네. 막히기 전에? 그러니까 그냥 정상 국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들은 공산. 근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좀 위험하다고 봐요. 지금 내가 몇 푼 벌자고 적성국에 어떻게 이득이 되는 행동을 하겠다. 그러니까 물론 나한테도 이득이라고 하지만 그러면은 왜 공산주의는 적인가요? 공산주의? 일단은 독재잖아요. 독재 다들 싫어하시잖아요. 박정희 다 까고 하시는데 독재하는데 이렇게 다들 러시아랑 북한이랑 중국이 이렇게 다들 우호적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잠깐만 만약에 독재 음주운전 국가인데. 같은 게 인민 재판 받으면은 바로 형장이 이슬로 가는 거죠. 그거는 내가 돈 많으면 안 이슬돼요, 형. 그냥 독재잖아요. 나와서 참이슬 먹을 수 있는 거야? 내가 그 사람이랑 친하면은 이슬 안 돼요. 근데 저는 약간 다른 생각인 게 독재는 나쁘죠. 독재자도 나쁘죠. 하지만 공산주의 출발이 나쁘진 않아요. 우리나라랑 반대되는 모든 개념이라서 것은, 그런 거지. 그러면은 사회주의나 맞아. 공산주의가. 독재가 싫은 거예요. 네. 독재도 싫고 그냥 그런 어떻게 다 같이 벌어가지고 다 같이 쓰고 이런 공유가 저는 그거가-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불가능하지. 네. 그렇게 하고 있는 나라는 많이 없잖아. 그게 안 된 거죠. 실제로 그걸 그렇게 근데 했지. 표방하면서 그걸 통해서 독재를 하고 있는 그 꼬라지를 못 보겠는 거죠. 뜻은 근데 좋은데. 그거를 보면서도 참고 있는 사람들도 답답한 거고.
혁명을 일으키지 그거는 않고 좀 이해해줘야 돼. 왜냐면 교육받은 게 3대 내내 그거밖에 없어서. 그러니까 북한이 쿠데타를 못 일으키는 결정적인 이유가 그거라고 하잖아요. 그 나라는 쿠데타의 역사도 아예 없고 절멸시켜서 배운 게 없어요. 뭐 조선시대에서도 어떤 식으로 뭔가 왕조가 생성되고 뭐 이런 역사도 아예 없고 하다 보니까 알지를 못해서 자유가 뭔지를 모르니까 쿠데타도 안 일으킨다. 그래서 저는 사실 뭐 그래서 저는 북한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상관없어요. 근데 저는 알만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안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싫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뭐 근데 죽임 당할까 봐.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시도가 있으면 바로 죽이잖아요. 맞아요. 바로 홍차 보내가. 아 그러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싸워야지. 그렇게 아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뭐 극단적인 예일 수 있지만은 우리 주변국이 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최대 무역 수출국도 중국이라서 어쩔 그러니까 수가 없어요. 이게 경제적으로 엮여 있는 나라들이기 때문에. 우리 주변국이 다 그런데 그럼 너는 그래서 안 돼. 너는 그래서 안 돼. 그러면 진짜 우리도 고립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고립인데.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의 그 외교 스탠스가 지금 정부는 엉망이 됐지만 원래 이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정말 민주주의고 친미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이 중간줄을 잘 타서 그러니까 러시아로 정확히 우리가 살아남는 방법이죠. 중국 잘하고 이런 식으로 갔었었어요. 얼마 전에 제가 책 읽었던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책 다시 읽었었는데 거기 나오거든요. 중립국은 살아남을 수 없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중립국은 살아남을 수 없어요. 하나를 제대로 갖고 아니요, 있어요. 우리는 하나를 잡고 가야 돼. 중립국 아니에요. 중립국 아닌데 중립국처럼 중간에서 애매하게 행동을 그러니까 하는 거잖아요. 중립국은 너 누구야? 그러니까 정확히 중립이라고 표방을 하고 이렇게 정치적으로 중립이 되는 건데 그게 아니고 이제 뭐 경제 뭐 이렇게 저 무역만 좀 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근데 저는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그들에게 이득이 되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적성국이니까 적이니까 말려 죽이고 바이러스 퍼뜨려 갖고 죽이고 해야 되는데 거기다가 물건을 팔고 앉아 있으니까 아무리 이득이 된다고 하는데 차라리 바이러스 퍼뜨리고 다 쳐 죽여가지고 거기를 우리가 차지하는 게 더 이득이 아닌가. 죽는 거는 독재자가 아니라 국민이잖아요. 맞아요. 그게 문제예요.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 군주론은 너무 군주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맞아요. 국민의 시각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 사실 모두가 꿈꾸는 세상은 그러니까 인간의 역사에 있어서 전쟁이 없을 수 없다는 건 아는데 그래도 최대한 없는 게 좋잖아요. 근데 저는 진짜 이렇게 극단적으로 자꾸 생각이 가는 게 그냥 다 쓸어버렸으면 좋겠어요. 안 돼. 이거 너무 위험해. 근데 요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게 그러니까 레고성만 그런 게 아니라 제 주변에 좀 덜어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정치 회의론자가 돼버리면은 그러니까 뭐 레고성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회의론자 맞아요. 그래요? 다 죽여버렸으면 좋겠어. 아주. 여기선 답이 없다고 일찍 판단을 내린 사람들이 덜어 있어요. 제 친구 중에도 덜어 있고 그래서 아예 뭐 그런 거에 관심도 일절 없고 그냥 누군가가 다 쓸어줬으면 좋겠. 진짜 그래서 위험한 전쟁 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근데 얘기하는 사람이 덜어 있어요. 아니 옛날에는 이런 얘기하면은 뭔가 재밌고 웃겼는데 지금 뭔가 야윈 사람이 이렇게 되게 또 진짜 더 무서워. 뭔가 이런 얘기하면 웃겼단 말이야. 재밌고. 근데 진짜 야윈 사람이 진짜 뭔가 냉소적인 어떤 진짜로 사람, 쓸어버릴 것 같은. 진짜로 뭔가 할 것 같아. 아니 근데 아까 전에 우리가 처음 얘기했을 때 대한민국에 대한 장점을 막 얘기했을 때는 그런 스탠스 아니었지. 대한민국은 자랑스럽지. 내주고. 장점 얘기합시다. 장점을. 나 무서워 진짜. 주변국도 짜증나니까 그렇죠. 무서워. 장점 그 얘기하니까 그냥 이거 아까 국민성과 별개로 우리나라 좀 서사가 재밌는 것 같지 않아요? 재밌어요. 약간 그쵸. 주인공 서사야. 어. 너무 맞아, 오타쿠적인 시각인가요? 맞아. 왜냐면 약간 주인공 서사야. 우리나라가 흑수저 그 스토리를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사실 역사가 흑수저 역사가 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 근데 오히려 역으로 우리나라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스토리가 재밌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스토리가 재밌는 그러니까. 것도 있지만 그게 넷플릭스에서 잘 팔리는 걸 보니까 이게 세계에서도 먹히는 스토리인 것 같기는 해. 근데 사실 보면은 뭐 외국 사람들도 그렇고 성공한 사람들 강연 보잖아요. 다 가난했대. 유복했다고 하는 새끼들이 한 명도 없어요. 맞아. 굉장히 가난했고 뭐 쥐들이 많이 돌아다녔어요. 뭐 이따만 메뚜기가 날라와서 우리 집안 다 갉아먹었어. 뭐 굶어 죽었어요. 막 이런 소리는 다 정말 최악의 극한의 상황에서 있는 사람들이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좀 레퍼런스를 좀 바꿔야 된다 이제. 맞아. 아니 그리고 우리나라가 역사가 여튼 길잖아요. 네. 긴 편인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 지리적인 것과 민족적인 게 일치해가지고 단일 민족으로 오래 유지한 것부터 시작해서 나는 그게 또 우리나라가 앞뒤 다른 사람들을 싫어하는 이유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속과 겉이 다른 거를 엄청 싫어하는 이유도 약간 그런 면 때문인 것 같고. 근데 그런 게 사실 재밌잖아요. 자극적이고 말아마시고. 그래서 그런 거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좀 아쉬운 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정말 재밌는 문화와 콘텐츠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 뭐지? 얼마 전에 뉴스를 봤었는데 그 게임 업계에서 이게 나온 얘기인데 한국적인 게임을 만들고 싶은데 소스가 없다 이거야. 일본
배경으로 쓰면 사무라이 사무라이 있고 닌자 있고 춘추 전국시대 오다 뭔가 노부나가 캐릭터가 막 없다는 거지. 도요토미 다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뭐가 없어. 근데 그 뭐 어떤 게임 기사를 봤는지 모르겠지만 약간 게임 문화를 향유한 사람으로서 약간 변명 아닌 변명을 하자면 그거 되게 게으른 거예요. 그거 우리나라 쪽으로 할 게 없다고 말하는 거는 진짜 게으른 그게 아마 답변이에요. 그 펄어비스에서 검은 사막이랑 무슨 이렇게 도깨비 그 얘기 나오면서 이제 한 건데 그러면서 우리가 만들었다 이러면서 나온 도깨비가 건데 겁나 잘 나왔거든. 잘 나올라는 포장을 겁나 이쁘게 잘했거든. 근데 이게 성공할지 그러니까 잘 나오는데 성공할지 안 할지를 판단할 수 없는 게 그러니까 해외에서 우리를 알아줄 만한 어떤 그런 문화가 없다. 그러니까 중국은 되게 뭐 저기 삼국지, 춘추 전국시대 이런 게임으로 만들 만한 요소랑 용 같은 거 사람들이 많이 아는 요소들이 있는데 한국은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게 나는 되게 그 핑계고 되게 게으른 답변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그거를 게이머들은 그걸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한다니까. 근데 괜히 우리나라만 우리나라 것을 뭔가 만들어서 우리나라 것들의 컨텐츠를 이 세계인의 입맛에 만족시켜줘야지 그런 거 다 솔직히 게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게 그닥 중요하지 않아. 그러니까 얼마나 정말 그 나한테 뭐 게임을 즐기는 방식에 따라 다르겠지만 뭐 액션 쾌감을 준다거나 스토리가 재밌다거나 아니면 내가 이 게임에 얼마나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거나 그런 게 더 중요하지 한국적 요소가 어디 있고 뭐 대신 이제 뭐 사무라이 같은 것들은 내가 이 게임에 조금 더 몰입하는데 쉽게 몰입하거나 좀 더 빠르게 몰입할 수는 있지만 그게 그 게임을 하고 안 하고를 결정짓는 요소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게임이 재밌어야 되는 거지 그냥. 본질적으로 재밌으면은 이 사람 무슨 어떤 아저씨가 항아리를 들고 와서 낫수로 막 이거 이러고 하든 아니 피카츄가 배구를 하든 뭐 외계인 종족이 나와갖고 뭐 지구를 쓸어버리든 다 필요 없다는 거. 재미만 있으면. 제가 그래서 아까 전에도 얘기했던 건데 뭐 이렇게 결국에는 한국적인 것이 나의 뿌리고 좀 이렇게 게임 하다 보면 그런 걸 많이 생각한다고 했잖아요. 진짜 저는 한국적인 게임 찾거든요 맨날. 뭐가 좀 천년의 신화 아세요 옛날에? 막 그런 하얀 마음 백구 이런 거? 그런 거 말고 진짜 역사적인 거 있잖아요. 막 전쟁하고 이런 거 있잖아. 전략 시뮬레이션이라던가 이런 거 뭐 게임 찾을 때도 뭔가 좀 한국적인 배경이 있었으면 바람의 나라 뭐 이런 거? 바람의 나라 많이 했었죠. 근데 하여튼 나는 PC방 가면 한 게임으로 윷놀이 하는데. 야 한국적이다. 윷놀이 진짜 재밌어요 윷놀이. 그러니까 윷놀이가 재밌는 게 진짜 그게 한국적이어서 재밌는 게 아니라 게임이 재밌으니까 우리 업어갈 수도 있고 잡고 갈 수도 있고 이 땅에 살던 사람들이 재밌으니까 해서 그게 한국적이 된 거지. 윷놀이 퍼뜨리면 장난 아닐 걸. 막 흑인들 왜? 부루마블이지 그게 뭐. 그러니까 오징어 게임에서 했던 게 다 한국적인 것들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재밌으니까 외국인들은 따라하는 거지. 뭔가 좀 더 한국적인 캐릭터와 문화가 좀 더 이렇게 좀 멀리 퍼졌으면 한국 하면 막 일본 하면 닌자 막 사무라이 뭐 이런 것처럼 나오는 것처럼 한국도 뭔가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K-팝이잖아. 그러니까 좀 더 역사적인 걸로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K-팝은 이제 끝났어요.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인데 한국은 역사적인 IP를 갖고 성공할 수 있는 건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거를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그 기사였어요. 근데 그게 뭐 도깨비도 있고 뭐 몇 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게 그걸로 출발하면 내 생각엔 망해. 그러니까 그걸 어떤 다른 IP에서 차용해서 그게 이슈가 될 수는 있는데 그걸로 시작하는 순간 사고가 굳어 있어요. 그러니까 재밌는 게임을 만들고 걷다가 이제 그걸 입혀야 된다고 생각해. 그게 뭐 이렇게 확장팩 개념으로 붙어야지. 그게 메인이 되면은 그거에 오히려 그러니까 사고가 되게 이렇게 굳게 된다니까. 다른 거를 용납을 안 해. 다른 거를 못 받아들여. 근데 윷놀이 진짜 재밌는데. 근데 저는 윷놀이 최고지. 근데 그런 게 심장 쫄리는 이거를 느낄 수 있게 한번 영화로 만들어 주면 불구하고 뭔가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 중국에는 삼국지, 뭐 일본에는 좀 전국시대 뭐 이런 거 있었던 것처럼 한국에도 뭔가가 이렇게 뭐가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약간 불가능한 게 우리나라끼리 싸웠던 역사가 삼국시대에서 끝나버려가지고 그런 것도 있을걸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뭐 그런 것도 그렇고. 그러면 3.1운동 디펜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지, 그래 그막 근데 그렇게 가잖아. 그러면은 3.1운동 단체에서 들고 일어나. 앉으라고 되지 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현실적인 이슈들을 분명히 있을 거야. 그 일본 사람들이 안 하려나 게임을?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도 있고. 그러니까 근현대사를 다루기 시작하면 분명히 그거에 대한 반발이 또. 그거는 일단 정치 단체들에서 들고 일어날 가능성. 그러니까 아예 조선 시대로 가야 돼. 총칼 쓰던 그러니까 칼 쓰던 때로 가야 돼. 칼이랑 활 쓰던 때 그런 때. 그러니까 삼국 시대나. 예를 들면은 문명이 세종대왕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는 활용이 가능해. 그러니까 그런 게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그런 건 활용이 가능한데 세종대왕이 만들어내는 문명 이러면은 망해. 그러니까 문명이라는 IP 세종대왕이 들어온 거는 성공할 수 있는데 세종대왕으로 시작하는 문명은 그리고 보면은 그 게임들 막 나라별로 이렇게 골라가지고 설정해서 키워가지고 싸우는 그런 거 보잖아요. 다 중국에서 만들어요. 대만에서. 중국이나 대만, 홍콩에서 만들어요.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거 없고. 그들을 좋게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이상하게 게임 만드는 사람들은 그
그 고증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안 그런 것도 있지만 전혀 고증이 안 됐던데. 안 돼 있는 거는 아예 그냥 딴 나라 이야기. 그러니까 완전 그 판타지스럽거나 아예 무슨 상관없는 얘기를 할 때는 정말 고증을 안 하는데 역사적인 사실을 다루거나 역사적인 뭐 전쟁이라든가 그런 걸 다루는 거에서는 그런 거 고증을 안 하면 바로 별점 테러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신경 안 쓸래. 비호감 돼버리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진짜 단적인 예가 그러니까 일본 해라고 나오면은 한국 애들이 와서 맞아. 겁나 별점 테러해. 그러니까 맞아, 걔네들이 그거를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고증을 안 하는 순간 그거는 본인의 수익과 연관되는 거기 때문에 고증을 신경을 안 쓸래 안 쓸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거 약간 연관되는 얘기인데 우리나라가 한복을 세계화를 진짜 많이 시키려고 해도 잘 안 되는 이유가 한복을 조금 현대적인 디자인을 바꿔가지고 뭐 패션쇼나 이런 화보로 입히면 사람들이 가서 겁나 욕한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한복이냐. 이거 뭐 중국풍이다 혹은 뭐 일본풍이다 우리나라풍이 아니다 이러면서 욕 엄청 한다 뭐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노출이 있다거나 한복에 대해서 노출이 있다 그러면 아니 뭐 이렇게 좀 고름의 모양이 뭔가 약간 다르다던가 뭐 이런 뭐 긴 모양이 다르다던가 하면 그런 걸로 그러니까 차용을 해서 살짝 이렇게 해서 한 것도 한복이라는 이름 붙는 순간 사람들이 엄청 틀리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좀 의식이 있어서 그 잘 세계화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법을 좋아해서 법을 딱 한복은 그래야 돼. 노래도 발성 법이 있는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다잖아요. 법을 좋아해. 그 방금 말씀하신 규정하고 그 한복을 저는 만약에 그렇게 변형을 막 하잖아요. 저는 되게 좋게 보거든요. 저도 좋게 봐요. 되게 네. 이쁘고 되게 신선하고 새로운 것이잖아요. 맞아요. 아니 왜냐면 일본이 그걸 되게 잘 시켰잖아요. 걔네는 그러니까 지금 일본은 기모노니 그거의 뭐니 최고야. 그러니까 아니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기모노를 부러워할 게 아니라 그럴 거면 한복도 우리나라한테 자율성을 줘가지고 디자이너들이 잘 가공해서 입히게끔 놔두면 되지. 그건 그렇게 틀어 막아놓고서 왜 우리나라 한복이 이렇게 이쁜데 뭐 기모노처럼 뭐가 안 되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어불성설이다 이거죠. 약간 지금 말하는 걸 듣고 나니까 회사 생활하는 느낌이었어. 우리는 왜 저런 거 못 보냐? 야 그러니까 못하게 만들면서 야 얘네는 대충 해도 못하게 구독자 200만 만들면서. 300만인데 왜 우리는 이런 거 못하냐? 못하게 그래서 그런 거 하나 만들면서. 가져가면 야 이게 된다고. 그러니까. 약간 그러니까 여러 시도를 해보면서 그게 나와야 되는 맞아, 저도 건데. 개량 한복 되게 좋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나는 좀 그러니까 한복이 되게 다양해졌으면 저도 많이 입었으면 좋겠어요. 일본 가서 막 일본 사람들 축제라고 막 기모노 입고 막 유카타 입고 나오고 이런 거 보면 진짜 부러워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입고 돌아다니는 미친 사람 취급받잖아요. 아니, 근데 요새 이제 뭐 저기 무속인 줄 알지. 경복궁이나 이런 데 가면 뭐 외국 한복 대여해서 입는 사람들 많긴 많은데 그래도 약간 아직까지 좀 보편화가 덜 된 느낌은 있죠. 그러니까 뭐 강남에서라던가 아니면 그러니까 그 영등포에서 놀이라는 이렇게 전제가 입는 사람은 있으니까 없으니까. 이제 아무렇지 않은 거지. 그냥 평상복을 입고 다니면은 저는 무속인인가 아니면은 막. 그 약간 누군가가 회사를 차려갖고 한 달에 한 번은 한복 입는 날 뭐 이렇게 만들어갖고 문화데이 이런 걸로 해서 그러면서 사주면 돼요. 그거를 본인들한테 사라고 하는 순간 이제 욕을 먹지만 심지어 사주는 것도 아니고 만약에 고르라고. 그러니까 대여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매달 그러니까 사주면은 그것만 입어야 되지 1년 내내. 그러니까 대여할 수 있는데 렌탈비를 아예 내주고 여기서 니네들이 좋은 거 입고 알아. 마음껏 입어라. 너네한테 잘 어울리는 거. 그리고 만약에 네가 구매 의사가 있으면 그거를 50% 싸게 해주는 거야. 아니, 아니, 근데 연예인들이 그것도 싫어할 것 같아요. 그냥 강강수월래 그 릴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해가지고서 챌린지 같은 거 하는 거죠. 아니 그리고 그 강강수월래. 스타가 계속 입어주면 된다니까. 네, 그 누구였지? 정국이었나가 예. 그 몇 년 개량한복. 전에 개량한복 뭐 어디에서 입고 나와가지고 그거 완전 매진되고 진짜. 근데 그 옷 진짜 편해 보이더라고요. 저도 약간 홀려서 살까 그거는 약간 평상복으로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켓이랑 바지로 해서. 저는 스님 옷 사고 싶어요. 근데 그게 색깔. 약간 스님 옷이었어 스타일이었어요. 너무 정국이 입은 옷이. 근데 7만 원 막 10만 원 이러더라고 한 세트에. 어. 싼 것도 있긴 한데 살만하네. 그런 거는 입기가 싼데? 좀 그렇고. 7만 원 저는 좀 싼 비싸다고 막 생각해요. 몇십만 원 뭐 한다. 그러면 아니 저런 거 2, 3만 원이면 사야 되는데 왜 2, 10만 3만 원이야? 근데 야, 그게 근데- 약간 천 같은 게 가격이 떨어지기는 쉽지 않은 구조라고 하긴 약간 하더라고. 누빔이고 만드는 것도 약간, 있고 막 맞아요. 그런 아니, 내가 건데. 보기에는 그러면 BTS랑 뭐 블랙핑크랑 또 누구 있지? 인기 스타들? 예. 뉴진스하고 뉴진스. 키스 오브 라이프하고 뭐 그런 안 애들한테 찍어주네. 한복을 일괄로 다 입히게 하고 나라에서 예, 독재다 독재 하면서 이제 그리고 막 손흥민 일어나는 애들한테도 입히고 그래서 축구 유니폼으로 축구 유니폼 이렇게 돼 고름 스페셜 에디션 이래가지고 그래서 아예 만듭시다. 골 넣으면 저라고. 예, 뭐 아니 그런 우리나라도 막 춤 잘 추는 사람 그런 많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입을 것 같은데. 집신 신고 슬랙백 같은 거 이렇게 추면서 예, 음. 뭐 그런 걸로도 하고 괜찮지 않을까. 네. 재밌겠네. 아니 어쨌든 한복은 조금 깜복데이 대중화도 만들어가지고 될 것 같아. 그날은 다 일괄로 그것만 입고 나오는 거야 사람들. 그러니까 약간 조금 또 벗어난 얘기를 한마디 하자면 아까 일본 얘기했잖아. 그런 거 되게 잘하는 게 일본이라 그랬잖아요. 네. 이거는 레고성이 되게 용납 못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왜
내구성은 되게 근본을 중요시하잖아요. 아 그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김치가 기무치가 되는 거를 용납을 절대 못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나도 그건 용납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약간 그 사고 방식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그 근본을 따지진 않는 것 같아. 그 음식의 근본을 그냥 내가 이거를 예를 들어서 김치를 어디 가져와서 그냥 내가 맛있게 새로운 방식이든 뭐 내 입맛에 맞게 만들어서 이거는 어쨌든 내 입맛에 만들었으니까 내가 만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디다 내놓으면은 그냥 어쨌든 자기가 만든 거잖아. 그래서 내 거라고 하면은 일단 그때부터 한국 사람들은 이제 말이 안 되는 눈 거야. 돌죠. 아주 눈 돌아. 진짜. 그건 미친 새끼 되고 미친 새끼 그건 아니야. 있는 것 이러면서. 같아요. 피자를 뭐 무슨 피자를 만들지가 피자 이탈리아 거잖아요. 네. 김치도 마찬가지고 김치는 한국 거잖아요. 기무치가 되든 뭐 기무라상이 만든 김치든 뭐 맞아요. 김치를 넣고 만든 거. 근본은 당연히 김치가 돼야 되는데 막 갑자기 원래는 기무치가 원조입니다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짜차이가 원조예요. 막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한다거나. 내가 알기로 일본 사람들은 그거 원조에 대해서 그렇게 그러니까 기무치란 말도 그러니까 그게 기무치라는 게 일본 겁니다라고 주장하는 것도 그 가짜 뉴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 적이 없다고 알고.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중국에서도 우리나라가 공자가 한국인이라고 한다거나 뭐 이런 가짜 뉴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죠. 저는 그래서 뭐 그러니까. 김치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이제 중국 애들이 뭐 원조 짜차이니 뭐니 이런 소리 한다던가. 그러니까 나는 그 김치의 원조가 다른 그렇지. 영역보다도 그러니까 다른 영역은 뭐 니꺼 내꺼 따지는 게 그럴 수 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한글을 뭐 일본이나 중국어라 그러면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 그건 들고 일어나야지. 근데 음식은 그냥 그 사람들이 입맛에 맞게 잘 조리해서 먹으면은 나는 딱히 그거에 대해서 뭐 원조가 한국인이 일본인 독일인이 이탈리아니 그걸 그렇게 따지는 게 의미가 있나 근데 싶어. 그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뭐 누가 시작했고 뭐 이런 거 어떻게 알아요 그걸. 근데 그냥 맛있게 한민족이 많이 주로 만들어 먹었기 때문에 우리의 음식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만 기억을 하면 제일 되지. 그러니까 나는 조금 의아했던 게 미국에서 그러니까 이제 만두를 원래는 만두가 덤플링? 그러니까 덤플링이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만두라는 표현으로 쓴다. 다르대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보기엔 다른데 미국 사람들 보면 뭐 이렇게 그냥 만두피 안에 뭐 이렇게 들어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면은 그걸 따지고 들어가면 우리도 잘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거기는 덤플링이 그러니까 디폴트였는데 갑자기 비비고 만두가 들어가고 갑자기 사람들이 만두란 말을 쓰더라. 그러면은 중국 입장에서도 기분 억울할 안 하잖아. 좋을 수 있지. 일단 기분 안 좋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먹는 거 그냥 포용적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다른 거는 상관없어. 다른 건 뭐 역사든 문화든 유물이든 이런 거는 니꺼 내꺼 따지는 게 의미가 있다고 봐. 근데 먹을 거는 굳이.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 우리끼리 막 유행어가 있습니다. 막 뭐 갑시다 이게 우리끼리 막 하는 유행어야. 근데 이거 내가 하지 않았나? 내가 했지 뭔 소리야. 기분 더럽거든 그거 진짜. 내가 맨 먼저 해가지고서 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근데 내가 했던 거 같은데 이거 기분 나쁘거든. 네. 그 심리적으로 확 열받습니다. 그러면. 네. 그래서 특허권이 생긴 거죠. 네, 내가 먼저 했는데 특허권 내는 거지. 근데 그런 건 있더라. 그릭 요거트가 그리스 게 아니라면서요. 그래요? 그래요? 그건 몰랐네. 그 다른 나라 건데. 우리나라 그래서 거 아닌가 우리나라? 터키였나? 어디 다른 나라 거래. 근데 예를 들어서 김치잖아. 그러면은 뭐 중동 김치 막 그려놓고서는 세계적으로 막 퍼지는 거야. 그러면 그건 억울할 만했어. 그 알파고였나? 알파고 아저씨란 거야. 요거트라는 말 자체가 터키어인데 어떻게 그릭 요거트라고 하면서 그리스를 먼저 아니 김치가 한국말인데 거기 앞에 암만 다른 나라 글자 붙여봤자 어차피 김치 한국 거잖아 이런 식으로 반박해가지고 사람들이 너무 맞다고 맞는 말이라고. 그런 건 좀 억울할 만해. 나라 이름이 붙은 음식들. 근데 그런 거 아니고서는 그냥 스페인 독감도 원래 스페인에서 나타난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 프렌치 프라이도 그런 거 비슷하고 벨기에였나 어느 나라에 살면서 그 벨기에 프라이 주세요 이랬더니 많이 갖다 줬다고 감자튀김 많이 갖다 줬다고 프렌치 프라이랑 저희 지금 근데 4시 50분이라 이제 슬슬 마무리를 벌써요? 네. 그러면은 각자 생각하는 대한민국에 대해서 한마디만 해주시고 끝내죠. 제가 생각하는 대한민국은 여러분 자나깨나 내 조국 바꿀 수는 없습니다. 내 뿌리 바꿀 수 없습니다. 조국을 위해 헌신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예. 저는 지금 민방위 교육 받고 있는데 사이버로 갑자기 사이버로 민방위 교육 받고 있는데 이제 예비군 아니고 민방위 된지 한참 되죠. 한참 됐죠. 까지도 민방위예요. 민방위 교육 열심히 받고 대한민국 열심히 지키는 그 수원 영통구의 민방위가 되겠습니다. 요즘 의사들 이슈가 많은데 우리 모두 아프지 말아서 아예 의사가 없어도 되는 그런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 건강해서 아프지도 마시고 다치지도 마시고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런 의미에서 집회 위인들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집회 위인들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집회 진짜 위인. 뜬금없는데 5만 원짜리 신사임당 된거 진짜 진짜 에바인 것 별로였어요. 같아요. 우리나라가 개병신 아시죠? 같아요, 다른 진짜로. 나라는 다 근현대사 인물 써요. 예, 근데 그래서 우리나라도 원래 유관순 되게 말 많았는데 갑자기 이거 그 친일파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대가리들 친일파들이 많아가지고. 잠깐만 이거 사실이에요? 아, 난 솔직히 아, 그 사실이 거의 그런 혈 김구 많죠. 선생님 넣어야 된다고 봐. 김구 선생님 넣고 관계투대왕 하나 넣고 해야 돼. 다음에 그거 아 하자. 유관순 누나는 무조건 넣어야 돼. 아 넣어야죠. 네. 왜냐면 저는 그 사실 여성 여성 인물이 한 명도 없다는 것도 아, 그러면 그럼 여성 좀 인물이 그럼 된다고 논개로가 하면 논게? 아예 논게 안 되고 난 유관순 밀어야 돼요. 그리고 사실 유관순을 밀었었어요. 근데 신사임당이 뜬금없이 돼버려서 왜 근현대사 인물이 안 됐지? 아니 이왕이 이가 웬 말이야. 참, 어리가 없어가지고. 아니 이순신이 심지어 500원인데 그쵸? 100원. 100원. 아 100원 100원이요, 100원인데 학이에요, 학.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그게 금액으로 차별두면 안 된다는 건 아이, 아니지만 그쵸, 우리는 그쵸, 차별을 두고 있잖아요. 약간 내심 아, 진짜 약간 계열받아. 진짜 생각할수록 마음에 빡쳐. 안 듭니다. 다음에 그거 하죠. 좋아요. 예. 만 돈 원, 지폐로 누굴 넣을 것인가? 집회 10원부터 예 5만 원까지. 5만 원까지. 그리고 10만 원까지. 우리가 만드는 유관순 10만. 선생님 넣어야 됩니다. 예. 아 다보탑이 웬 말이야 10원에.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외국인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예. 뭐 우리나라 장단점이 있지만 여튼 맵고 짜고 단 나라니까 많이 예. 오세요. 웰컴 투 코리아. 아 우리 재밌게 코리아. 살 우리 진짜 재밌게 살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웰컴. 대한민국을 비난했지만 웰컴 네, 투 코리아. 웰컴 맛있는 코리아. 것도 많고. 예. 이거 진짜 맛있어. 예. 다 나눠 가져가십시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